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첫날, 남은 날들 중 가장 새 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금요일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금융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죠. 바로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40개국이 모였습니다. 물론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참석해서 어떠한 경제적 분쟁이 있더라도 기후적인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미국은 2050년까지 완전히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 그린 시프트를 리딩하다 보니까 각국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일본, EU도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재생 관련주들이 몇 달 동안 좀 횡보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 주식들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아주 긴 주제가 형성이 되는 만큼 긴 호흡으로 더욱 진지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체질 개선에 힘쓰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2차 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회사 위주로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이 모바일에 주로 쓰여 왔었는데 이 전기차의 에너지원으로 활발하게 채용이 되면서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 구문이시죠. 그런데 이런 뉴스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호재가 될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탑엔지니어링, 신성 ENG, SFA, 인베니아와 같은 기업들인데 역시나 투자자분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자, 가상화폐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가상화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자 김병욱 의원이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이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물었더니 앞으로 9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등록제를 시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한 거래소가 하나도 없다. 자격이 안 되는 업체는 등록을 해주지 않겠다. 어떤 업체도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자,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한 이런 보수적인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 실적 발표 기업들을 앞서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금요일장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이 나올 기업들을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요즘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죠. 영업이익이 3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8%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마법의 가루라고 불리우는 2차 전지 소재가 본격적으로 이익 개선에 기여한다라는 평가입니다. 음극재의 수익성은 여전히 우수한데요. 역시 포스코 케미칼의 관심이 가장 높은 양극재 부문은 가동률 상승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면서 흑자 부분에 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양극재 부문에서 얼마나 이 개선이 나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영업이익이 1,268억 원으로 작년보다는 13%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지만 이 철강 수요가 계속해서 늘면서 외형 성장과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면서 이 시황에 동행해서 그러니까 철강 업황이 워낙 좋아져서 무역법인의 이익 개선 또한 기대가 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 분야 중에서 2차 전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도 월요일 날 실적을 내놓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168억 원으로 무려 거의 2배에 가까운 90% 넘는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PI 첨단 소재입니다.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날 것 같은데요. 역시 가격 인상 효과입니다. 판가 인상 효과와 함께 가동률이 높아서 생산량이 늘고 그에 따른 고정비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1,906억 원으로 2%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를 볼까요? 네, LG전자가 사상 최초로 이익이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던 휴대폰 사업 부분을 철수한 것도 역시 호재가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신가전을 중심으로 가전 사업에 대한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오늘 FN가이드에 따른 이 LG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 추정치가 4조 9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결과 함께 주목하시죠. 네, 자 이번 주 우리 주식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종목 전략 세우는 게 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 전가들의 적극적인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박우경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가지고 계시는 공략주는 무엇입니까? 어제 우선 그 현대측 기아차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1분기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의 그런 매출액을 보면은 현대차는 약 한 27조 3,900억을 좀 기록을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16조 5,800원으로 좀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매출액은 8.2%, 13.8%씩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1조 6,500억, 기아가 1조 764억 원을 좀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91.8%, 142.2%씩 늘었습니다. 비교적 이제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현대차는 소폭 상승을 했고 기아는 소폭 하락하는 양호한 실적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이제 판매 차들의 그런 특징들을 보면은 SUV 등 이제 제네시스 같은 고급 모델들로 좀 가득 찬 그런 비교적 비싸지만 좀 높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차종들의 출신 라인업들이 좋은 결과를 좀 이끌어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차종군으로는 미니밴이라든가 레저용 차량, RV, 그다음에 SUV 이런 전 세계적으로 세단보다는 실용성을 갖춘 SUV가 인기를 얻다 보니까 현대차의 투싼,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가 국내 시장의 호응을 좀 얻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 셀토스 같은 중소형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전략적 모델 텔루라이드 같은 대형 모델까지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던 것이 이런 호실적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의 GV70, GV80, SUV 라인업까지 국내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제 그런 매출에 대한 그런 성과들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도 K5, K8 시리즈에 대한 그런 높은 세단에 대한 그런 인기까지도 SUV와 더불어 좀 나타난 것들이 1분기 실적에 대한 특징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아나 이제 현대차들이 주가가 좀 주춤한 측면들이 있는데 1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2분기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가뭄에 대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난들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그런 길게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측면들을 해소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울산 공장이나 아산 공장, 기아의 광주 공장들이 최근에 가동 중단이 여러 차례까지 좀 발생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그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난은 현대기아 완성차들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으로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아이오닉 5로 필두로 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미래 성장성들은 새로운 MS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좀 기회로 되기 때문에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양면의 그런 장단점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적을 발표해서 큰 폭의 주가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최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형주 장세에 대한 지수의 상당폭은 좀 제한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가 비교적 시장의 컨센서스를 맞추는 실적을 좀 냈다고는 하지만 주가가 빠르게 좀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된 후에야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실적 평가를 해주셨군요. 예상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는 평가지만 앞으로 주가의 어떤 행보는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